네, 98 직장인 도윤수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이 나이쯤이 되면 18평짜리 역세권 자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부모님 주머니 속에서 캥거루 마냥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계좌 먼저 오픈할게요. 지난주까지 한 달 월급 정도 240만원 수익이었던 계좌가 자고 일어나니 4달치 월급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산타렐리 할아버지가 조금 늦게 출근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배, 3배를 바라보고 시작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늘어가는 플러스와 수익을 보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 그 어떤 이쁜 여자보다 설레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저와 색깔이 비슷한 채널들이 떠서 보고 있기도 한데 그분들은 막 시드가 몇 억에 달하는 걸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지만 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한계치라 이 금액으로 꾸역꾸역 RPG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은 23,480포인트 찍어주면서 요런 삼각 수렴의 끝으로 달려가는 느낌이고요. 이쪽으로 상방 돌파하면은 뚫고 올라가면 전고점 넘어서서 상방으로 쭉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저의 아이렌, 아니 우리의 아이렌이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의 40달러를 돌파하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에서 시원하게 올리면서 위로 안착 후 이제 아래 꼬리 지지받는 모습도 좋게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이렇게 음봉 여러 차례 박을 때 700만원가량 추매를 했었고 이 부근에서 추매한 가격보다 더 차트가 내려가지 않았기에 추가로 매수하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나스닥이 또 심술부리면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사실 더 투입할 현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수중에 돈이 현금 비중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더 내려가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요 30달러랑 40달러 사이에 추매했던 이 700이라는 카드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이 부분이 마지막 저점인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렌의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여건을 가진 것 같다고 보이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드는데요. 지금 AI 기업들이 가장 가지기 어렵지만 또 가져야만 하는 게 데이터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빅테크들이라고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알기에 아이렌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 다음 계약이나 그 다음 테크 기업들과의 이야기도 협업을 잘 끌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많은 전력망을 이미 구축해 놓았고 더 그것을 확장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또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도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보이고 흔히 말해 이 CEO가 약간 느낌 있는 CEO다 요런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AI 버블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크게 상방으로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른 주식들도 사실 위로 크게 올라가기 전에는 말들이 많았죠. 테슬라만 해도 일론 머스크 자체가 리스크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워낙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태웠던 종목이라 그런 감이 더 큰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은 전고점을 넘네 만에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렌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는 약조정을 받는 것 같더니 이번 주는 또 강하게 올려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차트잖아요. 덕분에 플러스 3.3% 15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로켓랩입니다. 플러스 88% 830만원 수익 중이고요. 포폴에서 유일하게 선두로 박차고 나가 쭉 원스톱으로 달려주는 종목입니다. 전고점을 넘어 달나라로 가고 있지 않나.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계속해서 잘 치고 나갈 것 같고 제가 만약 처음 이 종목을 지금 봤다 하더라도 고점인 것 같지만 소액으로라도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우주 관련 성장 가능성이 무궁화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주로 가는 톨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회사의 영업이익이 커지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우주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계속해서 그쪽 관련 자원이든 전쟁이나 위성통신부터 여러 가지를 차지하려고 예전부터 노력해오고 있었고 흔히 말해 누가 먼저 로켓을 쏘느냐 누가 먼저 달에 발자국을 찍는지 위성은 누가 먼저인지 이러한 것들이 잘 되려면 필수적으로 이 기업을 많이 애용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성장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로켓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신있게 주워담지 않을까.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이 종목을 더 크게 담았을 텐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렌이 아니라 로켓랩을 샀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 없이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하락의 첫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80달러 위쪽으로 올라와준 이후에는 쭉 지지받으면서 더 이상의 하락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려가는 것이 멈췄다라는 것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행복회로를 조금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에는 32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플러스 2% 정도 82,000원 수익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펌스입니다. 13% 수익 중이고요. 플러스 27만원 찍혀있고요. 특별한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렌을 따라서 평단 대비해서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본격적으로 AI 부스터가 붙어주면 이렇게 시총이 제일 작은 애들이 날아가기 쉬운데
가벼우니까 조금만 돈이 쏠려도 약간 요런 그림처럼 그런 잭팟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이런 샌디스크라던가 9월에 51달러였던 종목이 330달러가 되었네요. 541%. 비트팜스도 그런 그림을 그려주기를.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2.5달러가 25달러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무튼 시간을 조금 더 흘려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게티인데요. 평단 대비 약간 하락해 있는 정도이고, 사실 비트팜스나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을 때 추매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좀 낮아진 감이 있는데, 얘네들을 추매하느니라고 리게티를 추매를 못했어요. 단돈 100만원이라도 좀 아래쪽에서 담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현금 비중이 많이 없어서 더 내려가면 담자 하고 기다렸었는데, 최근 뭐 나스닥이 삼각수렴의 끝을 달려가는 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차트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 이 양자 테마가 가면 또 크게 가는 테마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한 비트팜스처럼 과거 차트를 보면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양자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펌핑을 강하게 때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 차례 쉬었다가 튀고 또 쉬었다가 돈이 쏠리고, 마치 우주처럼 좀 어느 정도 덩치 있는 나라들이 먼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양자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중 AI고 뭐 양자 컴퓨터, 신기술, 과학기술 그 종목들의 대가리들이 모여있는 게 나스닥 지수이고, 그 중에도 가장 큰 미국에 돈이 많이 쏠리니까 나스닥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QQQ, QLD 나아가서는 TQ 장투를 한 해 만에 이런 유튜브나 매매법이 유행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테마들이 끌어올려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지수 투자로 버는 것도 좋지만 개별 종목을 어느 정도 잘 적중시켜 오래 끌어가면 그것보다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고, ETF보다 수지 타산이 훨씬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뭐 지수 ETF 필요할 때는 사거든요. 급락을 심하게 한다던가 뭐 레버리지 좀 크게 땡겨서 지난 연도 5월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2배 레버리지부터 뭐 반도체 3배, S&P 3배 이런 식으로 ETF 투자도 타이밍에 따라서는 크게 땡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 오를 때 아이렌 같은 애들 잘만 잡으면 바로 2배, 3배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작아서 더 크게 뛰어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리게티를 추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폭볼 중에 일단은 마이너스 30%대가 하나도 없어요. 5개의 종목 중에 4종목이 플러스인 상황이고, 추매는 보통 마이너스 20-30% 사이가 되면 들어가는 편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안정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현금 비중을 늘려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립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바꾸려면 부릴 땐 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월 200, 300으로 차 하나 사는 것도, 월세 한 달 내는 것도 눈물 나고 벅찬 현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만 들다가 뭐 이런 거 잡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면 그것도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독 들어요. 비트코인 때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 보니까 실제로 코인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수저가 바뀌신 분들 꽤나 많죠. 이제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로, 그때 그분들이 만약 현금 비중이 컸거나 현금만 들고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겠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예적금보다 차트에 돈이 더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급한 하락에 놀라기도 하고 위로 날아가면 도파민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로서 당연히 견뎌내고 갖고 가야 할 전직 퀘스트라고 봐요. 올인은 당연히 곤란하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조금 용기를 내어 잡아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꽤 괜찮은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마칠게요.